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7입니다. 17일 오늘부터 서울시가 관내 콜센터와 물류센터 일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다음 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고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24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사망한 지 오늘로 24일째입니다. 오늘 아침 그동안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친구 A씨 측이 공식 첫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도를 넘은 신상 털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생활 복귀가 어려워질 것 같다며 억측과 명예훼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는 시민 200여 명이 모여 고 손정민 씨의 죽음에 대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5입니다. 지난 주말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는 촛불 집회를 열고 GTX 뒤 노선의 서울 직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경찰 추산 700명, 주최 측 추산 10,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정부는 GTX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담긴 GTX D 노선은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합니다. 마지막 숫자는 49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세계 49개국 맥도날드 직원이 한글 티셔츠를 입고 일할 예정입니다. 어쩐 일일까요? 그룹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콜라보레이션의 일환입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요, 검은색 바탕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 로고와 함께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한글 초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BTS 세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좋아하는 치킨 맥너겟,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과 콜라, 디핑 소스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어서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찾아 이야기 나누는 슬기로운 탐식 생활 시간입니다. 밥 먹었니? 언제 밥 한 끼 하십다? 예, 매일 나누는 인사 속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밥인데요. 한국인은 밥심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음식 문화에서 밥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밥의 주 재료인 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이 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중요한 식재료가 됩니다. 세계인의 쌀 사랑 오늘 함께 만나보죠.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봅니다. 탐식 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퀴즈를 이제 드리고, 네. 우리 셰프님께서도 퀴즈 잘 듣고, 네. 힌트를 애청자분께 좀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신박하고 기발하고 재밌고 우아하고 그런 힌트 기대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자,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군들에게 나눠주던 음식으로 둥글게 뭉친 밥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대와 나눔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데요. 둥글게 뭉친 이 밥 무엇일까요? 1번 주먹밥, 2번 김밥. 잘 말아줘. 예, 3번 밥
빰빠띠바바. 예, 클론 노래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하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힘들어요. 예, 네.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힌트 대신에 제가 선물을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선물이요? 예.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려고 식사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권이 선물입니까? 네. 셰프님께서 뭐 직접 만드는 그런 요리? 네. 저 르꼬숑의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갔는데 주먹밥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대단한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쌀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음식이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기도 합니다만 또 역사 속 현장을 기억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죠. 저희 퀴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당시 광주 시민들의 허기를 채워줬던 음식이 바로 이 쌀로 만드는 주먹밥이었다면서요? 네. 예. 41돌이죠, 이제. 5.18 민주화운동. 예. 광주에 가면은 지금 이제 5월로에 주먹밥 거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당시에 80년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할 때 광주 어머니들이 거리로 나오셔서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광주가 단절이 되고 모든 부분이 막혔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쌀이라든지 김치, 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이제 김치가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소금만 넣어서도 마지막에는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치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치안이 유지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그 상황들일 텐데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가장 큰 구심점이 또 이 주먹밥,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믿으면서 서로의 힘을 북돋아준 주먹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게스트 신지영 교수님께서 유튜브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신지영 교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5월 광주를 다룬 벽화나 그림에서도 밥 짓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간편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긴박한 현장에서도 한 끼의 역할을 좀 충실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밥심으로 이겨낸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판단 근거가 세계적인 중요성, 고유성,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 불가능성의 한 가지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이 유지가 되고 서로를 믿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 또 주먹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먹밥 가끔 드십니까? 셰프님께서도? 네, 종종 먹습니다.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 스텐밀로 많이 먹는데요.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스류들이 있습니다. 비스크 소스라든지 버섯으로 만든 소스, 포토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걸로 볶아가지고 볶아서 이 주먹밥을 만들면은 프렌치 주먹밥 스타일이 나오고요. 간편하게 먹으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이게 주먹밥의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게 이 밥 요리들의 특징인데요. 주먹밥, 김밥, 또 덮밥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 성분이 충분하고 맛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 쌀 음식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봤던 김영서 선장이 잡아올린 꽃게 살을 이용해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면은 굉장히 맛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밥이라고 하면 국, 반찬, 밥 이렇게 최소 좀 몇 가지 올리는 한상 차림을 좀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먹밥처럼 간편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요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편의점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죠. 세모김밥 삼각김밥도 어떻게 보면 주먹밥의 형태만 좀 다르다. 주먹밥은 이제 동그랗게 나와야 될 텐데요. 삼각형 형태만 다른 것이고 다양한 간편식 쌀 요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현대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밥 요리들이 나오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요즘에 쌀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지역별로 다양한 쌀들이 있고 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입맛에 맞는지 어떤 맛을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진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입맛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선택을 해주는 쌀 소믈리에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쌀들을 다양한 쌀들을 또 혼합을 해서 블렌딩 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좀 더 찰지면서도 맛도 찾고 영양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쌀의 고급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던 그 5월 광주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쌀은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쌀전이라고 하는데 정미소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쌀을 이렇게 사와라라고 하지 않고 쌀을 팔아와라라고 예전에는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돈보다 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쌀 중심으로 쌀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쌀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먹었느냐, 음식의 역사 이야기하면은 중국도 등장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1994년에 충북 옥산면에서 1만 5천 년 전에 벼 11톨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고고사에서 가장 오래된 쌀에 대한 기록으로 15,000년 전에.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숟가락 문화를 젓가락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가지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사용해서 밥을 먹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숟가락이 필요할 경우에만 내서 쓰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죠. 그렇죠. 이 나달로 되어 있는 밥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아닐까. 그런 것에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셰프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자부심이 엄청 이게 느껴져요. 네, 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셰프님께서는 이제 프렌치 요리를 주로 다루시지 않습니까? 네네. 밥을 많이 드십니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좀 드십니까? 예전에는 좀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밥이 좀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예전에 우리가 그 라마단이라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는 날 축제를 엽니다. 얘네들도 배가 고프고 먹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쌀로 만든 비비비라고 하는 음식을 먼저 먹어요. 다른 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기 전에 비비비라고 하는 쌀로 만든 음식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먹습니다. 금식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쌀이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지 위장을 보호해 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쌀 요리를 많이 먹습니까? 쌀은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쌀의 재배지가 동남아하고 인도 그리고 동아시아 쪽이 될 텐데요. 유럽에서도 쌀 음식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아시아권의 쌀 음식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 쌀 많이 먹고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음식들은 우리도 좀 익숙한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은 데도 밥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쌀 요리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 이탈리아의 디저트 중에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죠. 그 젤라또 중에 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네, 쌀 젤라또 또 만들어 먹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메뉴입니다. 이 쌀에 대한 유럽의 음식들을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쌀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야 유럽의 쌀 음식들을 좀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이제 인디카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포니카종이 있는데 긴 쌀하고 둥근 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먹는 건 둥근 쌀. 자포니카종이라고 하는데 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둥근 쌀, 긴 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남미라고도 부르는데 흩어지죠. 좀 흩뿌려지는. 그리고 둥근 쌀은 찰기가 있는 쌀이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쌀이고요. 이 두 가지 쌀이 동아시아 쪽 우리는 이제 둥근 쌀을 먹고요. 그렇죠. 동남아시아에서는 긴 쌀을 먹게 되는데 재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쌀이 혼재가 되어서 존재를 합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둥근 쌀을 많이 먹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긴 쌀을 식사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예.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 같은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는 두 가지 쌀이 동시에 그렇군요. 먹게 됩니다. 예. 최하나는 그 탕수육 먹을 때 부먹 파세요, 찍먹 파세요?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셰프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옥수수 전분 이용한 건 찍어 먹고요. 감자 전분 이용한 탕수육은 구워 먹습니다. 아, 전문가라 그런 것도 다릅니다. 맛이 좀 다릅니다. 왜 이게 부먹 찍먹이 예. 우리 뭐 거의 설문을 해봐도 예. 반반 갈리면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예. 스페인에서는 긴 쌀하고 둥근 쌀 가지고 어떤 걸로 빠에야를 해야 되느냐. 스페인의 밥 요리죠. 포르투갈에 또 대구 가지고 밥 요리를 하는 바칼라우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바칼라우를 할 때는 긴 쌀을 써야 되느냐 둥근 쌀을 써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부먹 찍먹처럼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결과가 반반 갈려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반반으로 갈리는 거군요. 네네. 예. 둥근 쌀은 좀 찰기가 있고요. 예. 긴 쌀은 약간 날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날리는데 볶아 먹을 때는 긴 쌀이 유리하고요. 예. 죽이나 찰기가 있는 음식을 리조또 할 때는 그래서 둥근 쌀을 씁니다. 그렇네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쌀의 종류로 넘어갔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쌀 종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 쌀, 둥근 쌀, 유럽에서는 두 가지를 다 먹는데 이 젤라또에 들어가는 쌀은 둥근 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요? 이탈리아 쪽에서 리조또를 만들어 먹을 때 둥근 쌀, 찰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방금 디저트 쪽에서 쌀을 이용한 음식을 먹는 거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우린 밥이 주식이니까. 그럼요. 우리 근데 디저트로 만들어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식혜, 감주. 그렇네요. 네, 감주 같은 경우 달콤하게 만들어서 쌀 디저트를 먹는데 프랑스에는 쌀로 만든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히오레라고 하는 히는 쌀이라는 불어고요. 오레는 카페 오레 할 때처럼 우유라는 뜻이죠. 카페 오레가 커피를 우유에 말아서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 우유를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밥을 그러면은 쌀 푸딩이 만들어지죠. 물 대신에 우유를 가지고 뜸까지 들여서 맛있게 밥을 짓습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괴식에 해당이 되는데 프랑스 마트에 가면은 어느 마트에나 있어요. 맛있습니까? 맛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흰 우유에다가만 하면 좀 먹을만 한 것 같은데 이제 딸기나 캐러멜, 초코, 커피를 넣습니다. 그 맛은 딸기 우유로 밥을 지은 거하고 비슷해요. 쌀 안쪽까지 딸기 우유가 깊게 배어서 딸기 뭐 문화 차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꼭 빠지지 않고 먹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먹는 음식입니다. 아니 그 최근에 어떤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보니까 그 뭐 2,000쌀로 만든 아이스크림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쌀에 있는 전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텍스처를 만드는데. 그래서 우유 대신에 쌀을 넣으면 점도가 생기니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보니까요. 이제 좀 쌀알도 좀 씹히는 것 같으면서 맛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 계속 뭐 디저트나 이제 쌀로 만든 음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저 막걸리. 네네. 쌀로 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쌀로 술을 만든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이 유럽을 얘기하면 유럽의 술 문화를 얘기하면 와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죠. 근데 포도가 재배가 안 되는 북쪽 지역에서는 사과를 가지고 또 술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과요? 네. 보리로 가지고 만들면은 맥주가 되죠. 그렇죠.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은 쌀 토리노가 있는 지역입니다. 토리노. 여기는 쌀 농사를 많이 지어요. 이탈리아가 쌀 음식 많이 먹죠. 리조또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쌀 농사를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벼농사를 많이 지으면 그걸로 술을 만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먹어요. 쌀로 맥주를 만든다. 그래서 저도 이 피에몬테에서 바롤로 지역에서 쌀로 만든 맥주를 먹어봤는데 의외로
막걸리 맛이 아니라 맥주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거기에 있는 전분들만 이용을 해서 알코올 발효를 시키니까 홉을 넣어가지고 유럽식 맥주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맥주 맛하고 비슷하고 효모의 먹이로만 이 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맛은 맥주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렇죠.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진행자니까 시청자분들께 또 이런 맛이나 이런 걸 좀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이제 주제 같은 거 나오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어떤 이런 맥주를 좀 가져와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면 쌀의 형태도 다양한데 해외의 밥이나 쌀 요리를 보면 우리나라랑 이제 그 쌀 모양이 이제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긴 쌀, 둥근 쌀인데 맛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 쌀이 좀 흩어지고 볶음밥을 하기에 적당하고 둥근 쌀이 차진 밥을 하기에 적당합니다. 저 동남아에서 그 쌀국수랑 같이 먹는 그런 볶음밥류가 이제 그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긴 쌀을 이용을 하죠. 이 쌀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탈리아의 리조또. 네, 리조또 있습니다. 피에몬테 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쌀을 이용을 해서 그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 지역의 쌀하고 토리노가 있는 피에몬테 지역의 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나 피에몬테 지역의 쌀이 명품 쌀로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까르나 롤리라고 하는 이 쌀인데요. 요 쌀이 굉장히 명품 쌀에 해당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셰프님 오시기 전에 한 600분 정도가 이제 유튜브 접속을 했는데 셰프님과 이야기를 한창 나누다 보니까 1,200분이 넘게 지금. 감사합니다. 2배가 이제 늘었습니다. 인기가 많으시군요. 자, 그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늘 셰프님께서 이 문자 중에서 뽑으시면 돼요. 식사권. 우리 정성원 셰프께서 직접 요리하는 식사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6587번님. 택배기사입니다. 아침마다 제 아내가 볶은 멸치와 깨만 뿌려서 주먹밥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도시락 싸주는 선율 엄마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보고 이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915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5.18 주범들이 응당 처벌받고 광주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우울한 소식들 뿐인데 일부 선장님 인터뷰 들뜬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일부 칭찬했기 때문에 이분은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고려해보겠습니다. 5756번님. 광주가 고향입니다. 5.18 때 중3이었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먹밥과 과자들을 대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0420번님. 저도 그 시절 광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휴교돼서 시골 갔습니다. 1879번님. 그 시절 고1이었습니다. 전쟁 난 줄 알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하시면서 답 보내주셨고요. 6976번님. 광주 민주화 항쟁 하셨던 선배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지구촌 또 다른 광주인 미얀마에도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3333번님. TV에서는 나중에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같은 국민으로 모르고 살았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늘 이때는 많은 비가 내리는군요. 5059번님. 군생활 25년 하면서 야외전술 훈련 때 주먹밥 많이 먹었네요. 파이팅! 1237번님. 1976년 해병대 신병훈련소 때 먹었던 옛 추억이 생각납니다라고 추억과 함께 많은 또 기도 또 미얀마 상황이 좀 개선되길 바라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담겼습니다. 어떤 그 문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미얀마의 이야기를 언급해 주신 분께 식사권을 드리고 싶네요. 광주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유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버마 시민들에게 응원을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만 좀 더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택배기사분. 6587번님. 저희가 따로 제작진이 문자를 좀 드려서 정상원 셰프의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율 어머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식수필의 저자 정상원 셰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1번 주먹밥이었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제작진이 문자를 보냅니다. 선물 풍성하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하루 전, 또 전 세계에서 미얀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시들어가는, 꺾여져가는 많은 분들께 이 노래 바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